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메리칸 TV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서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그 투자하면은 보통 그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이 양대 분야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40여 동안 그 우리 프랙티스를 제가 하면서 또 손님들하고 또 이렇게 컨설팅도 해가면서 쭉 느껴온 그러한 그 몇 가지 체험적으로 얻은 결론이 있어 갖고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 경험한 저와 우리 그 클라이언트들과의 그 경험을 쭉 놓고 볼 적에 주식 투자한 사람은 10명이 하면 9명 정도가 대개 돈을 잃어버렸어요. 부동산 투자는 어떤가? 10명이 그 투자를 하면 보통 9명 정도가 돈을 벌고 10명 정도가 1명 정도가 돈을 잃어버린 그런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에는 각각 그 투자하는 목적이 두 가지씩 있는데 우선 주식 투자에는 뭐가 있냐면 그 주식을 갖다 우리가 사게 되면은 그 주식을 산 회사에 수입이 창출될 경우에 그 배당금을 줘요. 그걸 갖다 우리 그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그 주식을 사는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주식값이 올라서 팔적에와 살적의 그 차익, 소위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거를 얻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는 또 어떤가? 보통 이제 물론 내가 사는 집을 사는 경우에는 예외지만은 내가 사는 집 말고 그 어떤 그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에도 주식처럼 두 가지 그 목적을 갖고 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그 부동산을 사고 팔 때의 그 금액이 차이가 날 때 얻는 그 시세 차익 그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투자인 경우에는 또 그것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하면 보통 그 단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있고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 주식 투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단기인 경우에는 주로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고 장기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주식 배당을 더 강조하는 면이 있죠. 어떤 것이 더 안전하냐 하면 주식 배당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주식이 안전하고 시세 차익을 그 염두에 두고 하는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그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는 주식이 100만 주가 지금 발행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A라는 주식의 값이 지금 20불이에요. 20불. 그러면 이 전체를 따져놓고 보면 약 이 회사의 밸류는 2천만 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0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회사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런 그 미래가 있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20불에서 22불, 23불, 25불로 뛰는데 보통은 이 주식값이 오르는 거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그 하루를 놓고 볼 적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적으면은 그 주식은 올라가요. 그리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적고 파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어떤 그 경영 실적이라든지 미래에 상관없이 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소위 개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왜 90% 이상의 손해를 보냐 하면 그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 주식을 갖다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이 소위 개인이 있고, 개인 투자. 그 다음에 어떤 큰 손이라고 하는 투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물론 내가 돈이 많아갖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 그 펀드 매니저라고 해갖고 뮤추얼 펀드라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면은 그걸 갖다 이제 투자해서 이익 본 거를 나눠주는 케이스. 이런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냐 하면 예를 들어 이 20만, 100만 주라고 하는 그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한 만 주나 2만 주 정도의 하루에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값이 쑥 올라가요. 물론 5만 주 정도 산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벌써 그 수요가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똑같잖아요. 이 큰 손이 예를 들어 달력을 보고 12월 15일 날 내가 5만 주를 사겠다 해갖고는 12월 15일쯤 돼갖고는 아침부터 계속 막 5천 주씩을 갖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입하면 그것이 21불, 22불, 25불 이렇게 뛰어요. 하루 종일. 왜냐하면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평균 이제 20불 주고 나는 이제 20불 주고 샀지만은 이제 막 오르니까 평균 한 21불 정도 주는 거예요. 이 5만 주에 대해서는. 20불에 시작해서 25불까지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막 쌀 때 많이 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21불에 5만 주를 산 거예요. 이 큰 손은 지금. 웬만큼 이만한 돈을 갖다 투자할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년 1월 15일 날 내가 이걸 팔겠다 결정을 해요. 그러면 1월 15일 돼갖고는 벌써 이제 아침 9시, 10시부터 이제 파는 걸 갖다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5만 주를 샀으니까 2만 주를 딱 팔아요. 그러면 2만 주는 얼마에 파냐면 무려 25불이니까 25불에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팔면 그 다음에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벌써 이 공급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25불에서 24불, 23불 해갖고 또 21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그래갖고는 이제 5만 주를 다 팔다 보면 평균 24불에 팔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5만 주를 21불에 샀고 24불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3달러씩 이익을 보는 건데 이 5만 주니까 3달러 계산하면 이게 15만 불 이게 부당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돈이 없으니까 이런 그 큰 손이 결정하는 12월 15일 직전에 사게 되면 운이 좋아서 이익을 봐요.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있다가 내년 1월 15일 날 파는 날짜를 갖다 놓치면 그 다음에 확 떨어지니까 비싸게 산 사람들은 또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소위 스탁이라고 하는 거는 제로섬 프린시플, 제로섬 원칙이라고 해갖고는 전체 스탁 마켓에 있는 돈의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그 어떤 장난에 의해서 이 큰 손들은 항상 이익을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들은 손해를 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이고, 소위 그 숏텀 그 투자는 항상 개인은 손해 보게끔 돼 있어요. 특별히 요새 그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이거는 100이면 100 다 손해 보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재의 주식과 미래의 주식을 잘 보고 미니멈 나는 이걸 사고 5년 이상을 홀드하고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한, 저도 주식 투자하고 돈을 많이 잃었지만은
옛날에 이것도 몰라갖고 우리 그 클라이언트 우리 손님들도 주식 투자해갖고는 항상 큰 돈을 많이 잃었어요. 반면에 이 부동산 투자는 사실은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알다시피 이 지구가 팽창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동산 투자의 우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갖고는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사갖고는 렌트를 줘갖고 임대를 줘갖고 임대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경우에는 항상 좋아요. 그거는 항상 유리하고. 그러나 그 시세 차익을 갖다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인 경우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커머셜 이런 그 상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런 거는 자제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요새 알다시피 아마존 같은 그러한 그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가 커지는 경우에 이 소위 가게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빌딩 값이 막 요동치고 이 임대 수입을 하려도 테넌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애를 먹고 은행으로 넘어가는 빌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그러한 그 투자 목적으로 레지덴셜인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항상 좀 덜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시세 차익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요새는 대도시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거나 또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부동산이 비교적 안전하고 옛날 좋아하던 식으로 저 시골이라든지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으려래요. 요새는 그 재산이 정보인데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대도시에 있어야만 정보를 갖다 빨리 캐치하지 이런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이 미국 근처 뉴욕 근처에는 1시간만 가도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투자하면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에서 제가 설명을 좀 했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미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 투자하는 그 종류가 개인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고 빌딩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흔하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 레지덴셜인데 레지덴셜 중에서도 요새는 그 원 패밀리 그러한 그 단독주택은 자꾸만 없어져가고 있어요. 땅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짓질 않죠. 그러면 천상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아파트먼트인데 이 미국에는 특별히 뉴욕 맨하탄 같은 데는 아파트먼트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콘도, 코압, 콘도.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그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면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갖다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요 세 개를 갖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콘도미늄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아파트먼트가 전부 콘도미늄이에요. 예를 들어 100개의 유닛이 있는 그런 빌딩을 짓게 되면 그 빌딩 그 유닛 하나하나를 우리가 부동산 단독 주택처럼 사고 파는 경우 이것이 바로 그 콘도미늄이에요. 그래서 콘도미늄을 사면 내가 그 유닛에 대해서 디드 문서도 갖고 그 완전한 그 부동산 주인 행세로서 렌트도 줄 수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코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 조금 형태가 다른데 이거는 예를 들어 그 100개 유닛이 있는 빌딩에 하나를 갖다 내가 코압을 샀다. 근데 그 코압을 샀다고 하면 콘도미늄처럼 그 공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만약에 말하자면 이 코압 100개 유닛이 있는 그 빌딩에 그 주식이 만약에 10,0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한 유닛이 100개의 그 주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층에 A라고 하는 유닛을 갖다 내가 코압을 샀다고 하면은
이 빌딩의 주식을 한 아파트가 보통 100개면 100개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사면 이 주식을 사는 동안에 이 10A라고 하는 아파트를 무제한 리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소위 그것이 코압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콘도미니엄을 팔고 어떤 경우는 코압으로 파느냐, 그 차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그 100개 유닛이 있는 빌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빌딩에 100개 유닛이 은행의 융자가 전혀 없이 또는 은행의 융자를 다 갚은 다음에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콘도예요. 이 빌딩에 빚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빌딩에는 예를 들어 빚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100개 유닛인데 내가 지금 1000만 불 은행에 융자가 있어요. 융자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 분양을 하려면은 콘도는 못하고 코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100개 유닛이면 한 개당 평균 10만 불씩 이 빌딩에 대한 빚을 갖다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압인 경우에는 내가 이걸 사고 싶다 할 적에 콘도는 뭐 쉽게 사요. 그냥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금액만 맞으면 살 수가 있는데 이 코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코압 보드에서 새로 사는 사람한테 신원조회를 해요. 이 사람이 옛날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지 또는 크레딧 그 점수가 낮다든지 또는 과거에 무슨 범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딱 결정이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압이라고 하는 거는 팔기가 무척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려는 사람을 데려와 갖고 그 사람 크레딧 조사하는 데서 리젝트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코압이라고 하는 건 렌트를 줄래도 이 코압 보드에 렌트를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허락받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갖고는 사겠다. 사는 날까지 사겠다. 그러면 코압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렌트를 좀 주겠다 하는 염두가 있으면 코압을 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힘들어요. 그것이 코압이에요. 이 콘도비라고 하는 게 최근에 생긴 그러한 그 형태의 아파트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 실제로는 콘도하고 똑같아요. 이 빌딩에 대한 빚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콘도인데 이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코압처럼 신원조회를 하고 그 신원조회에 좀 맞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해갖고는 이 콘돔이라고 하는 거는 보드를 만들어 갖고 사고 팔 적에 사는 사람에 대한 그 신원을 갖다 우리가 조사해서 그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콘돔이에요. 마찬가지로 렌트를 줄 적에도 렌트를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신원을 조사해서 시끄럽게 하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 크레딧이 안 좋다든지 문제가 생길 소질이 있는 사람은 아예 허락을 안 하죠. 이 코압을 갖다 보통 맨하탄에 이 코압이 콘도보다 더 많아요. 비싼 코압이 많아요. 막 어떤 경우는 1000만 불짜리 코압도 있고 그런데 이 코압에서 어떤 그 유명한 배우가 살라고 어플라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재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 융자도 안 받고 전체 돈을 낸다기 때문에 이거 리젝트 할 가능성이 없는데 코압에서 리젝트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배우가 코압 보드 상대로 수를 했어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꽤 유명한 배우인데 우리 코압에 들어오면 기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사인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 그거 싫다. 그래갖고는 재판까지 갔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이 코압 보드에서 이겼어요. 우리 코압이 돼갖고 이 코압에서 자기네 룰을 만들면 보통 일반적인 법원에서 그걸 갖다 크게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일반 법원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부동산을 사면 앞으로 투자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사는데 콘도미니엄은 살지언정 코압은 결코 사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나이 먹고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살겠다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은 젊은 사람이 사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 우선 제가 오늘 그 아메리칸 그 드림 두 번째에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그리고 코압, 콘돔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